다가올 한국경제 붕괴는 김대중 경제학의 파산, 책임을 분명히 해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아끼던 경제학자들이 역병 경제 불황의 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구조 조정뿐이다. 수출을 할 만한 국가가 130개 국가이고 80개 국가가 디폴트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길게 생각 안 해봐도 현재의 생산량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고용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연구 실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들은 차마 이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 국민소득 반납도 현실적이다. 폭락론자들은 신이 나서 30% 정도로 쭉쭉쭉 할 날이 3년 안에 도래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판단은 황당한 떡상론자와 똑같은 비도덕적 약탈론을 전제한다. 외환시장이 망가질 때 한순간에 빠진다. 서울 강북지역의 평당 700만 원이 고정된 가치요인은 80년대 내내 지속된 강북지역 가치였고 2004년까지 유지가 됐다. 그 가치는 현재 물가 기준으로 평당 1000-11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지역이 평당 2000-3000만 원의 시세가 됐다. 외환시장이 망가지게 될 때 평당 1000-1100만 원으로 전부 고정 세팅될 것이라고 본다. 버블이 빠진 적정 시세는 사실 한국 기성세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자. 비고은행에도 몇 개는 망할 수 있다. 아직은 은행에서 5천만 원 한도로 조절할 때는 아니지만 대기업이 하나라도 망하면 5천만 원씩 쪼개서 외화예금으로 유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본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 하나라도 망하면 그 끝은 결론이 뻔하다. 시티은행의 외화예금도 마찬가지다. 달러를 사모으는 것은 모르겠다. 일정액 이상의 달러를 손에 쥐는 동시에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다. 대기업이 한 개라도 망하면 과거에는 1년 반이 걸려서 빵 터졌지만 이젠 빨라져서 3달 안에 빵 터지지 싶다. 1998년 IMF 때는 오직 민간 구조조정뿐이었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상대방을 겨냥하여 구조조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98년 IMF 때와 달리 구조조정된 이들의 대규모 거리투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다. 김대중 교주와 먹물 계모임 문제를 기득권자로서 해체하자. 분노와 원한의 문제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다. 제조업 과잉 생산 못지않게 사회각 분야의 과잉 조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다. 왜 이것을 몰랐을까? 부정부패를 막자고 권위주의로 갈 수도 없고 부정부패를 무제한적 허락하는 김대중 경제학을 유지할 수도 없다. 한국 사회에는 신해성실 원칙에 기반된 서구식 자유주의 구조조정 방식과 모든 사람들을 어벙하게 하고 김대중 시족의 족장이 사회의 구석구석 퍼진 자기 패거리를 조작하는 특정 시족이 보호되고 나머지의 무제한적 책임 전가하는 두 개의 윤리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부산 경남권 사람들이 우파도 전라도처럼 시족주의로 가도 되잖아 하는 논리가 나올 것이다. 어렵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어려우니까 박정희 교주하로. 중국 문명 요순시대 그리며 현실을 잇자는 이야기는 하나마나 한 소리인데 이러한 소리로 노인 코인을 빨 조갑지시는 별개로 생각하자. 한때 검색 엔진에 잡혔는데 인터넷에 무슨 소리만 하면 사라진다. 천도 교경제학이 문제였다. 김대중 경제학과 한국의 민주화 설계가 문제이고 그 속에서 비리 경제를 눈감는 수준으로 민간의 핵심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 서구식 자율경제로 주장한 게 문제일 것이다. 관을 장악한 이들은 민주화 신화에 철통 방어를 내세울 것이다. 민주화 신화가 곧 김대중 교주 모임 개조직의 국가 장악과 동의어니까 도장 플러스 박쥐연합은 그 상황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1998년 IMF 때 박정희 성장체제가 쟁점이 됐다. 제조업 과잉 생산의 직접 원인은 결국 국가주의 관행이었다. 지금의 과잉 조직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경제난이 벌어지면 김대중 아방궁이 쟁점이 될 것이다. IMF가 관을 장악한 군사정권 선호자들의 청소의 계기가 됐다. 미래의 경제난은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구운몽의 주인공처럼 30여 년짜리 긴 꿈의 종료라고 느낄 분들도 많을 것이다. 30년이면 꿀만큼 꾸었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